야구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전준호 해설위원 그리고 야구의 참견을 처음 찾아주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국 기자, 장종훈 코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타임머신을 좀 많이 타고 과거로 좀 돌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갔죠? 네, 많이 갔어요. 많이 해볼 텐데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흥미로운 또 이야기 또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정말 뜨거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두 투수 류현진과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 형사가 됐습니다. 네, 한국 야구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맞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많이 했고 2010년에 이제 이 김광현과 유현진과 김광현의 이 맞대결이 그때 성사가 됐을 때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온 기자들도 대전에 집결을 했고 그렇죠. 팬들도 관심도 모아졌고 네. 그때 2010년에 사실 5월에 이게 성사가 될 뻔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맞아요. 우천 취소가 됐던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뤄지고 해서 이제 지난 이틀 전에 그 맞대결이 펼쳐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선두를 지켜야 되는 하나의 글스 그리고 이제 5강 싸움의 분수령에 접해 있는 SSG 랜더스인데 이 두 투수의 맞대결과 함께 또 힘이 더 엇갈렸어요. 많이 엇갈렸죠. 네. 자, 류현진 선수는 2006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2007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두 투수들이 맞대결이 펼쳐진 게 18년 만에 맞대결이 펼쳐졌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그리고 기자분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맞대결 경기였는데 사실 결과가 좀 아쉽게 좀 빠르게 좀 끝났어요. 네. 자, 류현진 선수가 4피안타 2개 볼넷을 허용하면서 1회에 5실점. 근데 투구수가 32개를 던졌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김경문 감독은 조금 더 빠르게 류현진 선수를 내리고 김광현 선수가 혼자서 류현진 선수와 맞대결이 1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6회까지 2실점으로 혼자서 고전 분투를 한 경기였고요. 김광현 선수 말처럼 양팀 선발 투수들이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투수전이 펼쳐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지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는데 다음에 어떤 두 선수의 맞대결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맞대결과 함께 이제 SSG 랜더스가 위닝 시리즈로 시리즈를 가져갔는데요. 맞대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모습들 또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장종훈 코치님 모셨는데 또 이글스의 첫 번째 연구 결번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장종훈, 송진우, 정민철, 김태균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이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로 꼽히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제 류현진 선수인데요. 어떻게 좀 대선배로서 또 류현진 선수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코치 때 현진 선수가 이제 신인으로 들어와서 저하고 한 5년을 좀 같이 한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굉장히 구준들도 혼자 다 하고 마운드 정리 같은 것도 혼자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타자들이 나가면 출루를 하면은 그 보호 장구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뛰어가서 받아올 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코칭 스태프이나 선후 동료들한테 이쁨을 받게 그렇게 자기가 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또 이제 류현진 선수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네네. 장정훈 코치님께서도 이제 이글스에서 이제 마지막 베테랑으로서의 활동을 할 때 그때의 심정으로 또 류현진 선수를 바라보는 마음도 또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한번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 한번 나이를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 나이로 38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38에 이제 은퇴를 해서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뭐 그때 덕담으로 이제 아프지 말고 마무리 잘해라. 네.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뭐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경기 전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이제 류현진 선수의 맞대결을 앞두고 나서 최정 선수 역할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또 최정 선수 하면 이제 오른손 타자로서 많은 홈런을 터뜨리는 우타 거포의 이제 대표적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상대 팀이 그러니까 같은 팀은 아니었습니다만 장종훈 코치님께서 또 최정 선수를 바라보는 이 타자로서 바라보는 좀 마음도 또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일단 대단한 선수라고 보고요. 일단 저도 이제 뭐 타자를 해봤지만 못 맞는 공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수.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높게 사고 싶어요. 사실 저도 홈런왕을 할 때 몸에 맞는 물도 뭐 1위를 하고 해봤는데 근데 그게 결국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정 선수는 저보다 이제 더 이제 많이
맞았는데도 아직도 왼쪽 어깨가 웃쳐자니까 왼쪽 어깨가 아직도 도망을 안 가요. 아,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유지가 된다는 점을 저는 높게 사고 싶고 그 덕분에 매년 꾸준한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장종훈 코치님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장타력이 있는 우타자인 경우에는 바깥쪽과 그리고 바깥쪽 흘러나가는 변화구 구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결국 몸 쪽으로 승부를 많이 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어깨가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바깥쪽에 들어가질 못하면 장타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최정 선수나 그리고 장종훈 코치도 현역 때 정말 몸에 많이 맞으셨거든요. 근데 도망을 안 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역시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우중간 쪽으로 이렇게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장종훈 코치께서도 이제 야구 참견에 출연해 주셨고 또 앞서서 최정 선수 이야기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제 우타거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타거포의 계보. 뭐 야구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야구를 대표하는 것, 또 야구 팬들이 열광하는 부분은 역시나 홈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홈런 타자 가운데 우타거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나오셔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타거포 하면 장종훈 코치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 한국 야구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사실 그 1986년 이 세강고를 졸업하고 연습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근데 그 연습생이 이 주전이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때 한국 야구 홈런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홈런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1980년대부터 쭉 우리가 이 홈런왕이라고 하면 거의 20개 때 이 홈런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김성환 선수가 유일하게 88년에 30개 홈런을 쳤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장종훈 선수가 나타나서 35개의 홈런. 그것도 자기 등번호가 똑같은 35개 홈런을 치고 그것만 해도 놀라웠는데 40홈런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렇죠. KBO 리그에서 40홈런을 치는 선수가 한 시즌에 그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 모두가 사실은 이거는 먼 나라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있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장종훈 선수가 그 이정표를 세우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의 또 후배들의 목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홈런에 이제 이승엽 선수가 또 따로 또 이 이정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한국 야구사의 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그런 선수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회상하세요? 저는 지금 기억에 나는 게요. 그 대전 한박구장 그 홈 경기에서 장종훈 선수가 그 중앙 백스크린 있잖아요. 네. 중앙 백스크린 위로 넘어가는 홈런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백스크린을 그 전광판 있잖아요. 네. 그걸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광판을 넘겼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리그에서 같이 야구해야 될 선수가 아니다. 사실 저는 뭐 1년에 뭐 홈런 하나 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저는 홈런을 칠 때는 정말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 나왔거든요. 이게 네네. 왜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냐면 몸쪽에 놀래서 쳐야 그게 홈런이 나오는데 아유, 장종훈 선수는 그냥 비거리가 공이 어떤 발사각도 높은 상황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고 백스크린 위로 넘어가는 그런 홈런이 아주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86년에 이제 연습생으로 입단을 하셨고 87년에 이제 1군에 데뷔해서 홈런 8개를 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88년부터 두 자릿수 홈런을 치기 시작해서 15년을 쭉 치셨단 말이죠.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87년도에 이제 8개를 친 후에 저는 이제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연습하는 과정에서 고무 선수라고 그때 제일동포 선수가 네. 있었는데, 네, 네. 근데 그 선배가 야, 너 이제는 방망이 좀 길게 잡고 한번 큰 걸 한번 노려봐라. 그 말씀을 이제 처음 이제 하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반신반의했죠. 근데 제가 무슨 뭐 홈런이야 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을 좀 얻고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이제 하긴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홈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변화를 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발도 느리지 않으셨어요. 네. 도루를 또 21개를 하면서 91년도엔 20, 20 또 하셨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좀
조금 더 뛰어서 30-30의 시대를 열어봐야겠다. 아, 안 돼요. 저도 먹고 살아요. 같은 동시대인데. 아니, 홈런 타자로 가셔야 저도 좀 먹고 살지. 상당히 발이 빨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폭도 컸고. 그러니까 유격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유격수면 이 이주순. 스텝이 네. 빨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막 그때는 20-20이라는 기록도 어떻게 보면 좀 큰 기록이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도로를 이제 멈춘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고인이 되신 그 김영덕 감독님께서 이제 감독님이셨는데 네. 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뛸 선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는 치는 거에만 전념을 해라. 왜냐면 다치면은 너도 손해지만 팀도 손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로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을 접었죠.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아쉬움 물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기록이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의 그 신인으로 들어온 그 박재홍 선수가 네. 아마 기록으로는 30-30을 처음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했죠. 아, 그때 만약에 그런 재지가 없었으면은 어깨만 더 뛸 거. 최초로 이제 네, 그래서 33. 앞으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우타거포의 시작을 사실 떠올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도 이제 장정훈 코치를 떠올리실 겁니다. 아, 맞아, 그래, 홈런 잘 쳤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선수들 이외에도 전주로는 좀 생각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정말 과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네. 좀 멀리 갑니다. 네. 자, 80년도에는 김봉현, 이만수 그리고 김성한, 김성래 한대가 정말 정말 기라상 같은 대선배님들이 우타자 거포의 계보를 이어가셨고요. 자, 90년도에는 여기 장종훈 코치님을 비롯한 심정수 그리고 김동주 선수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박정우 선수가 입단 초기에 30-30 클럽을 신인으로서 30개의 홈런을 때려냈었고요. 네. 그리고 이호전 LG 다이노스 코치도 장타력이 감독, 있는 그런 이호전 감독도 신인 때부터 좋은 장타력을 가진 우타자였고, 자 2000년도 들어와서는 자 이대호, 박병호 그리고 저희 KBS 해설위원인 김태균 해설위원도 정말 장타력이 있는 우타자였고, 그리고 이범호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자 최정 선수까지. 최정 선수는 지난 일요일 날에도 연타수 홈런을 때려내는 그렇죠, 네. 존재감을 가시를 했었어요. 자, 지금 뭐 이야기만 들어봐도 지금 80년대부터 그림이 쫙 그려지는 지금 이제 오른손 이 홈런 타자들의 계보가 딱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역대 어떤 선수들이 이제 거포의 모습을 보였는지 기록으로 찾아봤는데 먼저 역대 홈런 탑 10입니다. 네, 우타자 통산 홈런 탑 10인데 역시나 뭐 최정 선수가 이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제 508개가 되죠. 네, 508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고, 뭐 박병호, 이대호 쭉 해서 이제 장정훈 코치님도 이제 340개 또 홈런이 또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 한국을 정말 대표했던 선수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홈런이 아니라 안타수와 좀 비교를 해서 네, 홈런을 많이 쳤던 오른손 타자들은 누가 있었을지 기록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병호 선수가 안타 중 홈런 비율이 27%인데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0개 중에 3개는 홈런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3개 중에 하나는 그냥 홈런이 간다. 안타 3개 나오면 그 정도의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장정훈 코치님도 보니까 19.2%인데 그럼 5개 중에 안타 5개 중에 1개는 이제 홈런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뭐 과거를 좀 회상해 보면 좀 대충 기록이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박병호 선수 대단한데요, 수치가. 그래. 4타수 4안타 치면 하루에 어쨌든 홈런이 하나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세 분께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 나온 이제 우타 거포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은 타자가 있다면 좀 누구인지 먼저 장정훈 코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박병호 선수라고 보아요. 근데 일단 뭐 비거리도 엄청났고 타구 속도도 정말로 굉장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홈런 비율도 높지만 홈런 질에서는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재호 기자님은 좀 저는 이제 이 포수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보들을 보면 이만수와
그리고 박경환 선수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많은 좀 다른 선수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님께서는 좀 어떤 선수가 눈에 띄시는지? 저는 뭐 단연 뭐 첫 번째는 장종훈 코치. 네. 사실 90년도 초반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만수 선배와 그리고 김성환 선배 네. 이 두 분이 홈런 레이스를 이끌어 갔다고 봐야 되는데 80년도 후반부터. 근데 90년도 초반에 들어서 그 홈런 킹의 이미지를 바꿨어요. 40개의 홈런을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 장종훈 코치 그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 네네. 중반에 그 정도의 홈런을 때려낼 정도였다면 앞으로 그때 경기 수가 지금은 144경기지만 그 당시는 126경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50홈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리그를 호령하던 이제 우타 거포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서 이제 좌타로 넘어가는 시기, 뭐 이승엽 감독의 또 이제 뭐 홈런도 있었고요. 그런 전성 시대가 좀 한 차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좀 이제 우타 거포가 다시 눈에 띄고 있는데 장정훈 코치님께서 이렇게 좀 유소년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우타 선수들이 꽤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재능 기부를 하러 뭐 초등학교도 다니고 뭐 보면은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네. 거의 한 1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 근데 올해 다녀보니까 1명, 2명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뭐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뭐 우투 자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대로 좀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한때는 이제 이 우타 거포를 찾기가 또 좀 쉽지 않은 시대도 있었는데 최근에 뭐 KBO 리그 보면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자, 우선 KBO 리그 이제 노시안 선수가 뭐 한 걸음 뭐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고, 네. 자, 이 선수가 21시즌에 18개의 홈런을 때려넣으면서 이제 존재감을 알렸고요. 드디어 이제 포텐이 터졌죠. 네. 자, 31개의 홈런, 101타점과 이관왕을 자, 홈런과 타점 킹을 자, 그런 성적을 남겼었고, 네. 자, 이어 김도영 선수가 나타납니다. 네. 자, 김도영 선수는 뭐 일단 KBO 리그 2024년을 초토화시킨 그런 정말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는데 사실 기록을 일일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숨이 가빠가지고 자, 일단 1위 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타율이 6할 4푼 7리로 1위를 했고 득점 143개로 1위를 했고 그리고 OPS가 1.067로 자, 1위를 했고 WAR이 7.34, 3루타도 10개를 때렸어요. 예. 어쨌든 김도영 선수의 어떤 KBO의 등장은 사실 정말 압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올 시즌 아쉽게도 자, 부상 때문에 자, 기아 팬들도 상당히 아쉽지만 KBO 리그를 봐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또 새로 나온 또 뉴페이스가 있죠. 자, KT 안현민 선수. 네. 자, 앞선 그런 한 선수들보다는 커리어 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이 선수 OPS가 자, 1.139. 자, 규정 타석을 아쉽게 못 채웠는데 자, 규정 타석을 채우게 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모든 공격 지표에 안현민 선수가 가장 자,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준호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선수들을 딱 봤을 때 확실히 좀 저희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선수들을 저희가 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노시환 선수 이제 2000년대생 이후에 이제 홈런 타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홈런 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또 뭐 이글스의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노시환 선수는 뭐가 좋습니까? 아직 제가 볼 때는 포텐이 덜 터졌다고 볼 정도로 갖고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뭐 거의 이제 조금 이제 일부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2022년도에 23년도에 홈런을 하고 지난해 좀 침체를 겪었고 올해도 뭐 홈런을 좀 치고는 있는데 타율이 좀 낮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조금 좀 정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 이제 젊은 선수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이 벽을 좀
팍 차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배로서 좀 보시기에는 노시환 선수가 좀 어떻게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벽을 좀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밖에서 보는 노시안 선수는 타격 자세로 얘기를 하자면은 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꼬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몸 동작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그킥을 하잖아요. 네. 레그킥을 해서 나갈 때 몸 좀 꼬임이 좀 있으면은 이게 풀리는 회전력에 의해서 더 힘도 쓸 수 있고 방망이가 앞에가 아니고 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윙을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레그킥을 해서 그냥 떨어져요 앞으로. 네. 레그킥을 들어서 한번 뒤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장종 코치님 말씀은 좀 더 노시환 선수가 더 타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네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몸통 꼬임이 좀 네네네. 부족해서 힘을 덜 싣고 있다.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봐도 확실히 조금 다른 선수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네. 지금 노시환 선수가 이제 3년 연속 20홈런에 이제 1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좀 올해 타율이 조금 낮은 상황인데 또 선배님의 또 조언과 함께 빠른 또 부진을 또 깨고 떨쳐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시환 선수에서 이제 김도영 선수는 뭐 앞서 전준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지난 시즌 KBO 리그를 거의 폭격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부상에서 곧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뭐 김도영 선수를 우타국에서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사실 뭐 김도영 선수는 전형적인 그 홈런 타자 스타일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교 시절에 보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스피드. 그러니까 프로 가더라도 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파워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스카우터들의 평가는 홈런 20개, 그렇지만 도루는 한 60개, 그러니까 20, 60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타자로 봤는데 이 선수가 지난해에 40, 40을 거의 달성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8홈런에 40도루를 했는데 맞아요. 네. 홈런 2개가 모자랐는데 그거는 김도영 선수 스스로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재되어 있던 그 잠재력이 폭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차 40, 40을 노릴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1순위로 당연히 이제 김도영 선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40, 40 하면 KBO 리그에서 에릭 테임즈가 2015년에 그렇죠. 딱 네. 유일하게 한 번 했었는데 김도영 선수는 그러니까 도루도 도루지만 이제 홈런을 40개를 칠 수 있는 그 준비된 선수로 이미 떠올랐다. 그렇게 보면 홈런 40개 치면 우타 급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를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체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홈런 타자의 체격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홈런을 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김도영 선수를 가까이 본 게 작년도 지난해 그 대만에서 열린 프리미어 그런데 그 대회 때문에 이제 합숙을 네. 했었어요. 그때 이제 첫 느낌이 생각보다 작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작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굉장히 리듬을 잘 타더라. 잘 탔어요. 리듬을 잘 타니까 그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리듬을 타버리니까 몸에 그냥 탄력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력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고척에서도 센터 쪽으로 뭐 홈런 치는 거 보고서 역시 다시 한번 이제 느낀 거는데 역시 힘은 다음이다. 네. 두 번째고 역시 다리의 이런 뭐 움직임이나 뭐 바란스들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치는구나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그럼 또 주루 쪽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40도루를 했잖아요. 이 김도영 선수의 어떤 그 주력 자체가 빠른 겁니까? 아니면 그 주루의 센스가 좀 더 탁월한 둘 다 갖췄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도영 선수는 1루에서 2루까지 11발에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KBO 도루를 하는 주자들이 평균적으로 빨라야 12발이고 보통 13걸음에 많이 들어가는데 김도영 선수는 11발에 2루 베이스까지 도달할 만큼 어떤 보폭의 어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스타트도 좋고 순간 스피드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종 코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40개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고 그렇게 된다면 40도로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테임즈 선수 이후에
KBO 우리 국내 선수 중에 최초로 40 클럽 달성하는 그런 선수가 김도영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좀 햄스트링 부상이 좀 잦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코칭 스텝 봤을 때는 또 도루를 자제시키는 또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뭐 그 김도영 선수와 이제 장정훈 코치님의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그 앞서 홈런도 많이 치고 많이 뛰었던 선배로서 봤을 때 역시나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도영 선수가 또 주력적인 부분을 좀 포기하기 좀 아깝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단지 이제 부상 때문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원체 뭐 그런 능력이 좋은 선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억제시키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본인도 손해지만 한국 프로야구도 그럼요, 엄청난 그럼요.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시즌에 이제 김도영 선수가 있었다면 올 시즌 뭐 최고의 히트 상품은 KT 위즈 안현민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자, 지난 5월 1일이었죠. 많이 웃으시는 게 이게 마상고 후배라서 아, 그러네. 마산이네요. 네. 안현민 선수가 고등학교를 잘 나왔어요. 영문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자, 지난 5월 1일이었죠. 자, 잠실의 김태견 마무리 투수 상대로 잠실 야구장 중앙 펜스를 맞아요. 넘어가는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선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경기에서 키움전에 연타석 홈런을 바로 때려내거든요. 네. 이것 봐라.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 선수가 결국에 올 시즌 다른 선수에 비해서 한 달 늦게 시즌을 시작을 했고 정말 풀타임을 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저 역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록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홈런보다 이 선수의 볼삼비를 좀 보게 됐는데 네. 사실 홈런 타자에게 어쩔 수 없는 대가는 삼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볼넷이 47개, 삼진이 39개. 그러니까 세이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선수가 좀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는 이제 마상고 시절에 원래 포수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루도 잘했지만 또 정교한 타격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파워를 입힌 그런 케이스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저는 이제 고교하고 그때 김도영 선수하고 안현민 선수가 결승전에 맞붙는 경기를 제가 중계 해설을 했었어요. 네. 광주 동성고의 김도영 그리고 마상고의 이 안현민 선수가 나오는데 그때 이 김도영 선수는 이미 2학년 때부터 최고의 선수였고 전국 네. 선수였죠. 네. 제2의 이종범이라는 이야기가 2학년 때부터 이미 나왔던 그런 선수인데 안현민 선수는 이제 마상고의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준결승 때까지 이 선수가 이 도루가 이제 김도영 선수가 6개, 안현민 선수가 5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전에 맞붙길래 한 개 차이로. 한개 차이로. 김도영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앞서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날 결승전에 김도영 선수를 도루를 하나도 허용을 안 했어요. 안현민 선수 포수로 앉아서 주자를 내보내지도 않았고 그때 번트 안타 하나 치긴 했는데 앞에 주자가 있어서 도루를 못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타를 치고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그러니까 포수가 도루하는 포수. 그렇게 해서 도루 그날 3개를 해서 안현민 선수 도루왕을 했고 그 시즌에 제가 김도영 선수보다 도루를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28개의 도루를 하고 김도영 선수가 18개의 도루를 했어요. 제가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거에 먼저 놀랐고 그 다음에는 이 성구안 나쁜 공에 치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 홈런 타자고 거포 스타일이면 거기서 욕심을 내야 되는데 항상 볼넷을 걸어나가고 볼넷 3개, 4개씩 걸어나가고 그런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타율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밑바탕이 되고 지금 이제 군대 가서 이 웨이트를 통해서 완전히 헤라클레스가 됐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좋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정교한 그 선구안과 타격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파워를 입히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나. 타율도 지금 벌써 3월 후반대잖아요. 맞아요. 장정훈 코치님 보시기에는 좀 안현민 선수 어떠세요? 일단 처음 봐서 피지컬에 놀랐어요. 피지컬이 저는 푸이그 선수가 한 명 더 혼자 뭐 알았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피지컬에 놀랬고 아까도 뭐 캐스터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진에 비해서 포볼이 참 많아요. 그게 참 드물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루율이 4할 후반대예요. 예. 이거는 정말 진짜 경이롭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홈런 타자가 출루율까지 그렇게 높으면은 그냥 대단한 기록이고 그리고 몸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잠깐 한번 봤거든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배가 불어난 느낌이더라고요. 몸이 많이 커졌어요. 예, 커졌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발도 빨라요. 예, 그러니까 칠 때도 제가 볼 때는 체중을 완전히 오른쪽 다리에서 실어서 그거를 배트에 이제 전달시키는 능력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영리하다고 제가 느낀 게 제가 수원 야구장을 한번 가서 갔는데 안현민 선수가 홈런을 2개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런을 처음에 센터 쪽으로 치고 다음 타석에 유심히 봤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직구를 쳤는데 그 다음 타석에서는 직구는 좀 버리고 예,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포수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좀 수싸움에도. 예, 생각을 좀 하고 게임에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 팬 입장에서 또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렇게 홈런을 치는 우타 거포들이 늘어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전반기의 김도영 선수와 올 시즌 전반기의 안현민 선수의 기록을 놓고 좀 함께 기록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록부터 좀 살펴보시죠.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 전반기에 3할 4분 1리에 23개 홈런 60타점 26도루. 일단 뭐 기록 자체가 와 정말 대단하고요. 안현민 선수의 올 시즌 전반기가 60경기에 나와서 3할 오픈 6리에 16개 홈런, 이제 도루 5개. 야, OPS가 이제 1.113인데 기록 보십시오.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러네요. 전종현 형 보시기엔 좀 두 선수의 기록 좀 어떠신가요? 네. 우선적으로 뭐 정말 뭐 압도적인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김도영 선수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O 리그에서 이제 검증이 끝난 선수고요. 그리고 장종훈 코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영 선수의 장타력은 빠른 골반 회전으로 그리고 빠른 백스피드에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장타를 만들어내는 걸 본능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네. 그리고 안현민 선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임팩트 후에 그 릴리즈 동작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서 비거리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홈런을 때려낼 때 보면 운동장 밖으로 막 쳐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그 김도영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리그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안현민 선수도 리그에서 26년 시즌이 될 수도 있겠죠. 두 선수가 함께 시작한 시즌에서 두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낼지 진짜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둘이 어떤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그 언론에 또 라이벌 의식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라이벌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또 후배들이 있지만 장종훈 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우타 거포의 후계자, 장종훈의 후계자는 이 선수다. 조심스럽게 좀 한 명 꼽아주신다면요. 굉장히 좀 난처한 질문인데요. 일단 뭐 올 시즌에 다들 아시겠지만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고 표본이지만 저는 안현민 선수의 페이스가 놀랍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른손 홈런 타자 우타 거포들의 계보를 쭉 살펴봤는데 이재혁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좀 우타 거포의 좀 전성시대가 다시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투 자타가 야구에는 이롭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의 이치로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성공하고 국내에도 우투 자타들이 계속 성공하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거의 다 그런 선수들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많이 했던 그 그렇죠.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이제 라인업에 보면 9명의 선수 중에 보통 5명, 6명이 좌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명 정도가 그냥 우타자인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선수들도 이제는 이 우타자로 이렇게 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우투 자타보다는 이제 우타자가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네. 그런 쪽으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김도영, 안현민, 뭐 이 노시환 선수도 그렇지만 그 퓨처스의 리그에 뛰는 홈런 타자도 이렇게 순위를 놓고 보면 한동희 선수가 이제 제일 앞서 그렇죠. 있고 네. 또 LG의 이재원 선수가 뒤를 네. 또 바치고 있고
고교 야구에도 올해 이 우타 거포, 자타 거포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 유신구의 신재인 선수가 파이브툴 선수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2학년에서 또 놓고 보니까 타자 재능 중에 그 덕수고의 엄준상 선수가 또 우타 거포로서 또 사실은 인정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타 거포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마지막으로 장정훈 코치님께서 이 우타 거포 유망주들 또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요, 이제 뭐 내년 되면은 아마 뭐 안현민 선수라든지 김도영 선수, 뭐 노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많은 몸쪽 승부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우리 타자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무리하게 치다가 자기 페이스 잊어버리고 타격 폼에 또 변화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투수는 아무리 강타자가 나와도 스트라이크는 던져야 되거든요. 스트라이크는 오니까 거기에 힘을 내지 말고 좋은 거 투 스트라이크 전까지는 얼마든지 좋은 공 노려서 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절대 몸을 좀 쓰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면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우타자는 왼쪽 어깨가 좀 빨리 좀 오픈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홈런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냥 정확히 컨택만 하면은 다 간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2의 장정훈을 잇는 이 거포 유망주들이 계속해서 또 KBO 리그에 등장하길 기대하면서 다음 참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1992년의 자이언츠 그리고 1999년의 이글스인데요. 그때 함성이 2025년 다시금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팀의 레전드 두 분을 모시고 두 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준호 의원, 1992년 가을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네.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저 역시 1992년 롯데 자이언츠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한 당시 우승 멤버였고요. 장정훈 코치님도 기억나시죠? 아픈 기억이 있어요. 92년도면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롯데가 또 해태하고 치열하게 이제 네, 맞아요. 치르고 이제 올라와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쾌재를 불렀어요, 사실은. 그리고 페넌트 레이스 성적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13승 5패였어요. 모든 뭐 그랬나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빙그레죠. 네. 빙그레를 우위를 점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역시 페넌트 레이스 성적하고 이 시리즈는 별개더라고요. 당시에 또 이제 또 리그 MVP도 받으셨었기 네. 때문에 이 우승 반지만 딱 그렇죠. 가져가면 정말 모든 게 또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91년, 92년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 받았는데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그때 이제 부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 고급 그 승용차 자동차. 지금 같으면 그걸 타도 됐어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면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에는 사회 분위기가 어린 친구가 좋은 차를 타면은 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건방져 보인다. 네. 그때 차도 못 탔어요. 자가용도 못 샀어요. 나 이제 20대 초반이 뭐 아무리 부상이지만 그를 탄다고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처분하고 두 번째 받았을 때는 저는 솔직히 타려고 했어요. 타려고 했는데 또 아버지께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나타로 이제 바꿨죠. 네. 바꿔서 이제 탄 기억이 있고 그리고 92년도에도 진짜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찬스였어요. 그럼요. 네. 찬스였는데 홈에서 이제 2연패를 하고서 이제 집에 이제 가서 뭐 또 다음 이제 이동진 부산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버스를 이제 그쵸. 타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우나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제 가는 도중인데 출발하기도 전에 대전 팬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죽자 살아났어요. 그 버스가 그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러지 네. 않았어요? 네. 네. 진짜로 그 도로변에 그 대전 팬들이 점령을 하셔가지고 암주리를 누가 이렇게 돌로 던졌어요. 아이고. 돌 던졌는데 그때가 도로였단 말이죠. 네. 도로였고
이제 보도블록이 깔려 인도에는. 근데 그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네. 근데 그걸 한 번을 시작으로 옆에 유리가 아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있었죠. 선수들 다 있었고. 근데 일단 안 맞아야 되니까 그 커튼 있잖아요. 예. 커튼을 부여잡고 이렇게 아유. 뭐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혁 기자님, 그 당시에 사실 그 이글스가 네. 정규 시즌에 정말 압도적인 또 성적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빙그레 이글스가 1988년, 89년 한국 시리즈에도 실패했지만 그때는 뭐 신생팀으로서 창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91년에 패하고 또 92년에 심지어 롯데에게까지 힘이 다 빠져온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속으로 2연패를 하니까 아마 대전 팬들도 대전에서 이 승리를 보고 싶은데 그걸 구경하지 못하고 이게 또 그때만 하더라도 2연패를 하고 나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에 뭐 SK가 그걸 뒤집은 사례가 나타났지만 2연패를 했다는 것은 이제 또 끝났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대전 팬들이 그냥 그 울분에 아마 그 짱돌을 던지면서 아니 그 당시에 빙그레가 어느 정도의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냐면요. 그때 승률이 6할 오픈 1위였거든요. 근데 2위가 해태 타이거즈였는데 해태 2위랑 해태와의 경기 차가 10경기 반이었습니다. 근데 롯데의 장점은 뭐냐면 분위기를 타는 왜냐하면 주전 대부분이 그 당시 김민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 20대 중반 선수들이었거든요. 남도호성이. 네. 그래가지고 사실 첫 경기가 1차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1회에 김민호 선수가 2, 3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다가 선취점이 2점이 나오면서 어떤 분위기가 조금 이거 봐라 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1차전 승리가 롯데 선수들에게 그리고 저 역시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리즈가 됐고 그리고 2차전에서 정민철 선수가 이제 2차전 선발로 나왔는데 롯데는 그 당시에 그 플레이오프 해태와의 경기에서 정말 모든 혈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발진이 그 당시 에이스였던 윤학길 선배와 그리고 염정수 선수가 5차전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1, 2차전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네. 윤영배 선수가 2차전 선발 나왔는데 이 선수가 8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를 냈습니다. 인생투를 네. 그 당시 롯데 분위기가 뭐 피곤하면 뭐 저 멀리 가 있고 이기니까. 자신감으로 그리고 사직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92년은 자이언츠가 업셋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참 재밌는 인연이죠. 7년 뒤에 다시 만납니다. 네. 7년 뒤에 다시 만나는데 당시엔 이제 또 이글스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네, 재밌는 뭐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뭐 그때 기억나는 부분이 이 양 팀의 사령탑부터가 좀 인연이 좀 재밌어요. 네. 하나 이글스죠. 하나 이글스의 이수 감독은 아마 많은 팬분들도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1984년 롯데 자이언츠가 첫 우승을 할 때 그때 최동원 선수 4승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유디열 선수가 7차전에서 역전 3런을 치잖아요. 역전 3런을 치고 유디열 선수가 돌 때 3루에서 선수를 업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수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롯데 3루 주루 코치가요? 네. 롯데 3루 주루 코치가 이수 코치였거든요. 그리고 강병철 감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하나 이글스 감독이 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첫 우승을 네, 그렇게 됐고 롯데 감독은 이제 고 김명선 감독이었는데 김명선 감독이 1992년에 빙그레 이글스 투수 코치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롯데 이제 감독이 돼서 이렇게 붙는 그 스토리도 그때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인연을 낳으면서 다시 또 이 7년 만에 붙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화제가 많이 됐었죠. 이제 장종 코치님 99년 또 기분 좋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요. 99년도에도 제 기억으로는 롯데가 그 삼성하고 플레이오프전. 뭐 힘다 뺐죠. 사건도 많았죠. 호세 방망이 투척 예. 사건도 있었고 그런 7차전에서. 저희는 이제 내심 이제 다 이제 힘을 다 수비한 롯데가 올라왔으면 했어요. 근데 막상 롯데가 올라왔는데 뭐 운 좋게도 우승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 생각이 자연적으로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로서도 아마
다짐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정신무장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페넌트 레이스 성적은 어디까지나 참고인 것 같아요. 근데 장종훈 코치님의 기록을 보니까 또 99년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92년 당시에는 6할의 맹타를 네. 치셨는데 99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1할 8푼 8리 아 그래요? 안타가 3개인데 중요한 건 결승타를 한국 시리즈 3개를 치셨어요. 근데 기억으로는 결승타를 3개는 쳤는데요. 다 아슬아슬했어요. 주자가 삼루 주자가 들어와도 되나 말.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다 이제 중심에 제대로 맞은 게 아니고 이제 방망이 안쪽에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프라이볼인데 이제 삼루 베이스 코치가 이제 무리해서 이제 돌렸는데 그 이제 운 좋게 이제 세이브 되는 바람에 결승 타점이 이제 됐는데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결승타가 사실 3개면 내심 또 한국 시리즈 MVP를 조금 또 근데 구재성 선수가 워낙 잘 던졌고 네. 또 임팩트가 너무 또 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내심 또 뭐 기대는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은 정도지 결국 이제 구재성 선수가 이제 받게 됐죠. 보니까 구대현 선수 기록이 압도적이긴 하네요. 5경기 다 나와서 예, 예. 1승 1패 3세이브에 0.93이에요. 네, 이기는 경기는 뭐 구대성 선수가 항상 그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줬고 저는 그 당시 99년도에 뭐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이제 경기를 봤을 때 당시 하나 이글스의 두 외국인 선수죠. 데이비스 선수와 로마리오 로마리오. 선수가 정말 그 경기에 정말 그 시리즈 큰 경기에 이 선수들 역할이 정말 엄청났다. 그리고 이제 장종훈 코치님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결승타를 때려냈고 그리고 송지만 이용우 선수도 그 두 선수도 좀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 몇 번 올라갔지만 번번이 이제 우승을 못 하다가 9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좀 어떤가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TV로만 봤잖아요. 우승하면은 막 이런 좋아하는 모습, 행간에 치는 모습. 근데 사실 저 정도로 오버를 할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럼요. 저도 어디 가서 뭐 나대는 스타일 아닌데 그렇게 돼요. 네, 됐는데 그게 얼마 안 가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목표를 딱 이루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했던 기억이 나요.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잠깐이었어요. 행가를 치고 막 할 때 그 분위기에. 네. 야, 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90년대를 한참 여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제 다시 시계를 돌려서 2025년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25년 현재 한화 이글스가 리그의 유일한 6할 승률 팀입니다. 팬들께서는 이제 99년을 다시금 좀 회상하시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한화 이글스가 지금 이 순위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이제 가을 야구를 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1위로 이제 맞췄을 경우를 들자면은 일단 경기 감각이 제일 과제라고 봐요. 큰 과제를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선수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할 일들, 자기가 타석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 수비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 자기에 맞는 그 일들만 잘 한다면은 뭐 하나 이글스뿐만 아니고 뭐 모든 팀들이 좋은 성적이 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글스 이제 올드 팬들께서는 과거 좋았을 때 이글스와 지금 이글스의 어떤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장종훈이라는 이 슈퍼스타가 있을 때는 이글스 하면 다이너마이트 타선이었거든요. 물론 투수도 좋았지만 리그를 압도하는 뭐 최고의 홈런 타자와 그리고 이 정교한 타자들 1번부터 9번까지 쉴 새 없는 그런 이 타선이었지만 지금의 이글스는 사실은 거기에는 비할 수가 없죠. 대신에 뭐 그 이전 92년, 99년에도 투수가 좋았지만
올해 같은 투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운드는 저는 뭐 최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글스 팬들은 이제는 우리가 우승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 아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역시 지금 올 시즌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5연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선두권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야수진의 주축이 되면서 그렇죠. 제2의 남도 우성이 다시금 네, 이 젊은 선수들이 야수를 활약이 좋잖아요. 사실 뭐 롯데가 공격력이 돋보이는 팀이잖아요. 시즌 초반과 중반에는 그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계속해서 리그의 상위권에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전반기 6월 이후부터는 5월 이후부터죠. 계속해서 주전 야수들 부상이 이어지면서 사실 어려운 시즌, 사실 버텼다 그리고 봐야 될 정도로 네.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제 부상 중인 선수들이 이제 다 복귀를 했죠. 네. 그러면서 뭐 윤동희 선수 복귀와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황성빈 선수 복귀 그리고 고승민 선수의 복귀가 지금은 이제 타선의 완전체로 좀 돌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롯데가 지금 남은 경기에 좋은 공격력과 그리고 지금 투수력도 상당히 지금 많이 단단해졌어요. 뭐 어쨌든 뭐 최준용 선수가 뭐 7회와 8회를 돌아가면서 이제 투입이 되고 그리고 정철원 선수도 한 이닝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홍민기 선수가 또 정말 굉장하죠. 중요한 어떤 요자에서 자, 이 선수가 본인이 약간 충분히 다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상황에 나와서 정말 롯데자이언트 마운드에 정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게 이번 포스트 시즌은 좀 더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게 관건이지 포스트 시즌 진출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자이언츠 팬들께서 항상 이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들이 이제 안경 쓴 이제 에이스잖아요. 네. 안경 쓴 에이스. 84년에 최동원, 또 92년에 염정석,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박세웅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키우고 있었는데 박세웅 선수가 후반기 첫 경기 또 잘 던지면서 다시금 좀 회복하는 느낌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투구만 한다 그러면 안경쓴 에이스의 자격이 충분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감보아 선수가 기대 이상의 지금 투구를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교체된 선수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제 박세웅 선수가 국내 에이스로서 자리 잡아준다면 결국 포스트 시즌은 똘똘한 3명 가지고 야구를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선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이제 데이비스 선수가 될지 또 다른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중심축은 감보아와 박세웅 이 안경 쓴 에이스가 정말 최동원과 염정석처럼 가을에 그런 활약을 해준다면 롯데 불펜이라든지 타선이나 놓고 보면 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자이언츠 팬들께서 또 기대하는 부분 이 젊은 선수들이지만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이 약간은 또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데. 당연히 있죠. 뭐 지금 롯데 라인업을 보면 그 전준우 그리고 정훈, 유광남 선수들이 이제 포스트 시즌 경험이 있고 그 외에 모든 그 주전 라인업을 보면 다 젊은 선수들이 그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걱정이 돼요. 예. 하지만 사직구장에 평균 관중이 2만 명이 넘게 들어오시고 어떤 분위기 자체가 포스트 시즌 못지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제 리그의 마지막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팬들을 보유한 두 팀인 만큼 92년과 99년의 어떤 그런 역사가 다시금 좀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팬들도 많으실 텐데 확률이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뭐 사실 뭐 그 하나와 그리고 롯데가 지금처럼 계속 좋은 페이스를 유지해 준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후반기에 어쨌든 지금 롯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확실한 폰세와 와이스 확실한 두 외국인 선수 에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연패를 가지 않는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팀이고 저는 지금 이런 아직 40경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어떤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현재 지금 하나이글스가 유일한 이제 6할 승률의 팀이고,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해봤을 때는 정규리그 1위에 가장 근접해 있는 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과연 만약 하나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 한국 시리즈 만났을 때 가장 까다로운 팀은 좀 어디일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글스의 이제 연구 결번인 김태균 의원은 롯데자이언츠를 꼽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강력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외국 투수를 포함한 강력한 투수진과 김태형 감독의 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 아직 경기가 페넌트레이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상위권 경쟁, 물론 하나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롯데도 물론 3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간에 지금 LG 트윈스 2023년도 한국 시리즈 그렇죠. 우승을 경험했던 그 큰 경기에 강한 그런 팀이 2위에 머물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또 한국 시리즈 우승한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롯데 자이언츠는 그만큼의 지금 힘이 있는 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김태형 감독은 뭐 두산 시절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기 전에 굉장히 그 선수들을 뭐 대타나 대수비, 대주자, 그리고 투수 교체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빠른 템포로 투수 교체를 하면서, 그리고 승부사 기질이 분명히 있는 네, 것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포스트시즌에 아주 좋은 경쟁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거에 2019년도 SK 와이번스 시절, 그때 연경 감독 시절에 페넌트 레이스 8월 말까지 9경기를 앞서고 있는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시즌 마지막 경기 두산에게 그 경기를 SK는 지고, 그리고 두산이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은 뒤집어졌어요, 1위가. 그래서 9경기 8월 말에도 뒤집어지는 페넌트 레이스인데, 지금 뭐 아직까지 1위를 논하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에 격돌을 한다는 건 사실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확률 중에서 오늘 이제 하나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좀 연장선으로서의 어떤 가정과 상상을 좀 해보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가 보시기에 만약 하나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간다면 붙었을 때 좀 굉장히 좀 하나이글스가 까다로워할 수 있는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롯데도 물론 뭐 마찬가지겠지만 롯데는 말씀하셨으니까 LG 트윈스도 사실은 또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스틴 선수가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짧은 이닝을 던졌을 때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스틴과 에르난데스의 이 부활 여부에 따라서 LG가 한국 시리즈에 만약에 상대가 된다면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양경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이재국 기자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는 투타 밸런스가 그래도 LG 트윈스가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그리고 도루 시도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패도 물론 많지만 도루 시도가 많으면은 상대 팀에서 수비수들이 투 포수는 물론이고 굉장히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런 것도 LG 트윈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롯데도 뭐 굉장히 뭐 좋은 팀인데 가급적 뭐 상대를 뭐 정하라면은 LG 트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뭐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요. 아직 어느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하게 될지, 또 마지막에 어떤 팀이 이제 웃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이제 한번 해보는 상상 중에 하나인데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네. 롯데자이언츠가 이 가을 야구를 안정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키 플레이어 또는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그 야수 중에는 아직까지 지금 본인의 모습을 못 들어오는 그 나성엽 선수가
결국은 1루 포지션을 지켜주면서 중심 타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뭐 김태형 감독도 나성엽 선수의 부활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그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이런 나성엽 선수 부활과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민기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이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불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홍민기 선수가 어떻게 불펜에서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어떤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키플레이는 나성엽, 홍민기 두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역시 지금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즌 끝까지 이런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정훈 코치님 좀 어떤 선수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자꾸 방송에 나오면은 노시안 얘기해서 노시안 선수한테 좀 미안한데 시안이가 조금 지금보다도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좀 하나이글스 타선에 좀 중심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저는 처음에 문동주 선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유현진 선수가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시즌에도 그랬지만 유현진 선수가 한 이닝에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현진 선수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고 사실 지금 이제 선두권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5위 싸움은 더더욱 치열합니다. 이 마지막에 좀 어떤 부분이 좀 이 순위 싸움의 가장 큰 분수령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 순위가 어디로 요동칠지 모르겠지만 이 5위 이 자리를 놓고 정말 지금 한 8위 그리고 심지어 두산도 최근에 경기력이 좀 짬새를 갖춰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5위 이 자리는 정말 누가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기아도 잘하다가 갑자기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렇죠. 지금 5위 싸움이 엄청나요. 우리가 세 팀이에요. 네, 끝까지 이거는 요동치고 있어요. 눈을 뗄 수 없는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그리고 과거의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을 기억에 남겨놓고 두 팀 모두 현재 희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992년에 자이언츠가 그랬던 것처럼 또 1999년에 이글스가 그랬던 것처럼 거인과 독수리 모두 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팬들께서 많이 또 응원하고 계시고요. 저희 야구의 참견도 두 팀의 올 시즌 끝이 어디인지 또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양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를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원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지난주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먼저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LG 트윈스 장현식 선수, 지난주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4경기에 등판해 3승 1세이브를 기록하며 후반기 LG 트윈스의 키플레이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고승민 선수, 지난주 복귀하자마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홈런 2개와 4타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틀 연속 결승타를 기록하며 팀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NC다이노스 박민우 선수, 지난주 5경기에 출전해 2개의 홈런과 9타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데뷔 첫 끝내기 홈런을 기록하며 주말 3연전 수입을 이끌었습니다. 이주혜 선수는 바로 장현식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